강재 씨에게 이 편지를 강재 씨가 보시리란 확신이 없어 붙이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보신다면 저를 봐주러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죽습니다. 너무나 잠시였지만 강재 씨의 친절 고맙습니다. 강재 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고 있는 사이에 강재 씨 좋아하게 됐습니다. 좋아하게 되자 힘들게 됐습니다. 혼자라는 게 너무나 힘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으면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남한산성 때부터 영화의 명대사랄까 일부분을 이렇게 낭독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야 이렇게 뭐 플레이 델 라우더에서도 낭독 좀 자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한테는 나름 익숙한 작업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조셰프님은 어떠세요? 굉장히 낯설고 그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약간 이상한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아니세요? 왜냐면 지금 읽고 있고 저희가 네네. 파이란 때 계속 읽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네. 이게 특히 어려운 게 아, 여성의 대사를 읽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죠. 장백지 씨가 음. 발음이 좀 다르잖아요. 저 외국인이 하는 한국인어니까. 한국어잖아요. 그래서 들었던 거대로만 말하게 되니까 자꾸 성대모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재 씨에게 약간 이렇게 아. 읽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맞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 포인트네요. 편지를 아. 강재 씨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사람이네. 자아의 혼란이 오는 거야. 그렇네요. 여러 이중으로 지금 성별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애들이 네. 그 영어 배우는 과정은 언어를 네. 배우는 과정은 그냥 거기 있는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용을 내잖아요. 네네네. 흉내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갑자기 한국말 잘하는데 장백지를 흉내 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 조셰프님의 그 낭독을 지난 에피부터 듣고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무덤덤하게 툭 놓고 가는 느낌이에요, 대사를.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대사 배치를 제가 좀 했거든요. 아 맞아요. 이번에 이거는 너가 읽어줘라는 거를 네네. 이렇게 했는데 왜 제가 조셰프님께 이 대사를 읽게 했을까라는 부분도 음.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저도 모르는 걸 여러분들 네, 유념해서 들어주세요. 저도 네. 못 들어가지고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 주세요.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영화 파이란을 본격적으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조쿠나 셰프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영화만이 갖는 특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한 두어 가지의 아주 독특한 네, 지점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줄거리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재밌겠다. 네, 이 영화는 로맨스 영화인데 두 남녀 주인공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보통 연인이나 부부의 관계를 통해 연출하는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야기할 때는 네, 주인공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형성되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음. 이 영화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보내요. 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전혀 회신을 받지 못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래도 짝사랑으로 다룰 수 있는 감정들이 좀 있죠, 영화에서. 네, 다른 영화들도. 그런데 아무리 잘생기고 네, 예쁘고 인기 많은 분들일지라도 마음의 생채기가 상처가 한 번 정도씩은 나는 기억이 있잖아요. 저같이 그렇죠. 무수히 많이 남는 사람도 있지만 아 무수히 많으세요? 뭐 보통 잘 안 되니까.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이런 짝사랑의 감정만으로 파이라는 그만두는 영화는 아니에요. 네. 짝사랑의 저릿함으로 그만두지 않고요. 네. 한 발 더 나아가요. 음. 이 일방으로 향했던 사랑이 회신이 돼요. 아, 하지만 정작 사랑을 보냈던 이는 몰라요. 오직 관객만 압니다. 네, 이 내용을. 그래서 최민식이 장백지에게 표현하는 사랑은 네, 연극으로 따지면 일종의 방백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장백지는 죽고 난 그렇죠. 다음이거든요. 그렇죠. 파이라는 죽고 난 다음이고 최민식이 장백지에게 향하는 마음을 알게 되는 건 사실은 관객들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관객들은 되게 마음이 아픈 걸 여기서 느끼게 돼요. 공감이 막 이입이 되는데 네, 이 대화의 부재 그리고 이제 비대면 속에서
마음이 함께 와닿는 네. 사실은 이런 사랑은 거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일종의 환상동화 같은 판타지가 이 영화에서는 나타나는 거죠. 아, 그래서 배경이 되는 두 사람은 깡패와 이방인이라는 네. 사회적으로 좀 약자의 그렇죠. 포지션에 변방에 있는데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판타지 같은 요소가 있다는 걸 사람들은 알아채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배경이 너무 빡세거든. 그죠. 너무 현실적이야. 과할 정도로. 네.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관객들의 마음은 뭐라 정의하기 어려운 어떤 깊은 페임을 느끼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아,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형성되는 라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느껴지는 뭉클함? 혹은 그렇죠. 뭐 저릿함이라고 뭐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특징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네.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강제와 파이란은 만나지를 못합니다. 네. 물론 그 파이란이 잠깐 최민식을 그러니까 강제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네, 네. 그 그렇죠. 뭐 비디오 가게 앞에서 찾아가는데 네. 이제 그게 둘이 만났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동시에 인식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는 두 개의 시간축으로 나뉘고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돼요. 하나의 시간축은 장백지가 살아있는 시간. 네. 두 번째 시간축은 장백지의 죽음 이후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영화가 진행되고요. 그렇죠. 공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공간은 인천 즈음으로 표현되는 네, 그 언저리. 그 최민식 이강제의 공간과 네. 강원도 대진이라고 하는 네. 원래 우리가 가려고 했던 이제 속초 인근의 네. 파이란의 공간이고 네. 이 두 가지의 공간이 완전히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을 정리해 보면 결국은 다시 말씀드렸던 환상동화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시간과 공간을 이들이 살고 있음에도 네. 사랑은 연결되고 만다. 아. 그러니까 호우 시절의 그 당시의 에라가 네. 밝히는 어떤 되게 순진할 정도의 그렇지. 낭만성이 이 영화에는 내재되어 있는 거죠. 되게 현실적인 배경과 설정을 그 갖고 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있지만 네.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런 환상적인 요소들이 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원형의 감정을 그려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를 끝까지 다 보시면 네,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보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듣고 보니까 저도 이 영화가 나왔던 그런 시대상에 대해서도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영화의 개봉 시점이 좀 재밌어요. 이게 2001년 봄이거든요. 파이란이 아직까지도 거론되는 명작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사실 흥행 성적이 정말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고 해요. 이 영화가 아마 놀랍게도 50만 명도 못 모았던 걸로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알고 있거든요. 사실 뭐 최민식 씨야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톱스타가 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장백지 씨를 섭외하고도 되게 흥행 성적이 좀 안 좋았었던 건데 그랬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쟁작이 바로 이 친구라고 하는 영화, 곽경택 감독 영화죠. 요 영화를 같이 라이벌로 두고 있다 보니까 그쵸. 이게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이 파이란이 아니라 친구라는 영화를 선택했다는 게 그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 시대상을 너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네요. 최민식 같은 그런 찌질한 건달이 아니라 좀 그럴듯한 건달, 멋있는 조폭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죠. 장동건과 유호성이죠. 그렇죠. 뭐 조폭들 의리 있는 사람들 아니야? 전부 나쁜 사람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죠. 실제로 친구를 필두로 해서 이 한국 영화들이 거의 몇 년 동안이나 이 조폭 코드에 몰입을 해요. 맞습니다. 뭐 두사부일체, 가문의 영광, 뭐 이런 코믹 영화들까지도 조폭 마누라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맞아요. 신은경 신은경 씨가 나왔었던. 왜 그렇게까지 조폭에 몰입했을까?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저의 독창적인 의견은 아니고 어떤 이제 문학 평론가 분이 하셨던 얘기가 좀 기억이 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IMF 금융위기 직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좀 쇼크를 받고 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반대급부로 강한 남성성을 추구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전 그럴듯한 설명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이란처럼 이렇게 조폭의 되게 현실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작품은 이 당시로서는 너무 이른 작품이었다는 거죠. 이 작품 파이란도 결말에 보면은 강자가 결국에는 자기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는데 그렇죠. 조폭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절대 멋있는 게 아니고 엄청 찌질하고 이제 이렇다는 설정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아직은 친구같이 좀 더 뭔가 그러니까 물론 친구도 나중에 배신 코드가 나오지만 그래도 뭔가 친구 아이가 막 약간 이런 의리를 강조하는 그럴듯한 뭐 그런 걸 더 보고 싶어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라는 영화가 사실 그 당시에 나온 영화치고는 굉장히 때깔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코드들이 좀 있지 않나. 사실 이제 와서 보면 전 이번에 이 영화를 처음 보면서 느낀 건데 사실 이 영화는 우리가 조폭 코드에 몰입하게 된 그 당시의 우리나라 상황을 어쩌면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다들 풀 죽어 있고 그러니까 뭐 남성성 추구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기는 해도 모든 게 그렇게 매끄럽고 단단하게만 흘러가지 않을걸? 이라고 하는 하나의 진단이자 전망을 이 영화가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멋있는 조폭이 될 수 없는 강제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이 영화는 대세에서 밀려난 또 혹은 출세길에서 누락된 낙오자, 강제한테 주목하는 방식으로 약자에 대한 진심이나 낙오자에 대한 뭐 연민 같은 걸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요 당시 한국 영화들에 남아있었던 또 멋진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은 막 복지국가 이런 얘기하고 네. 물론 뭐 실제로 우리나라는 저는 복지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살기 힘들어? 돈 줄게. 이런 분위기 같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하는 생각이 뭔가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그거를 되게 돈 문제로 그냥 쉽게 좀 치환해버리고 뭔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 것 같고 약간 그 차가운 복지국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낭만과 영혼의 부재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가움이 지배하는 세계다 보니까 돈의 문제, 힘의 문제, 권력의 문제에 다들 정말 몰입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이러다가 잘못 풀리면은 저는 되게 또 야만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전에는 조폭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서 풀려고 했었던 해소하려고 했었던 그 욕망을 어쩌면 이제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까지도 생기더라고요. 원우 씨가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하는 인물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 누구요? 누구? 도지사? 도지사? 맞아요. 그 얘기가 좀 옆으로 새는데 사실 네. 이 대선 유력 후보들의 면면을 또 보면 네. 최근에 이제 이분 얘기하려고 하는 거 맞죠? 이재명 도지사라든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준표 전 경남 도지사라든지 그렇죠. 이 세 명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세 명이 지금 되게 유력 그렇죠. 거잖아요. 세 분이 다 법조인 출신인데 네. 셋 다 법 위에 있는 느낌이 좀 들고 저는 최근에 이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께서 네. 사형제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는 걸 봤거든요. 이게 좀 여러분들 옆으로 새는 얘기인데 네. 이제 뭐 그 되게 흉악범의 어떤 사례를 드시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런 사람들은 사형시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되게 많은 분들의 공감을 제가 좀 사는 걸 봤어요. 나는 원래는 사형제는 폐지인데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뭐 유아를 살해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존속 살해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 약해라고 하는 공감대가 지금 좀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싫지만 저 얘기는 좋아라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홍준표 전 도지사께서 이 사형제 이야기를 꺼내드는 방식이 뭐랄까요? 야만적이다. 좀 그런 코드를 느꼈던 것 같은 게 어떤 법리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사형제를 찬성하는 것과 저는 사형제를 찬성하는 대선 후보입니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과 사람 하나를 찍어서 내가 대통령 되면 저 사람을 죽일게요 라고 그 도마 위에 올려놓는 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주 다르죠. 저도 그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 홍준표 전 의원이 말씀하신 그 대상은 네.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홍 전 도지사가 얘기를 꺼내드는 방식으로 가면 얘 죽였으니까 쟤도 죽여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를 그리고 위험하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 이재명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뭐 윤석열 총장도 막 이제 권력의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요새 사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고구마에 목이 막혔던 썼는데 사이다를 먹고 뻥 뚫리는 것 같아라는 그런 걸로 되게 포장해주고 있는 시대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사이다라는 게 너무 톡톡 튀고 달고 시원하고 좋지만 진짜 본질은 설탕물이거든요. 너무 이 사이다의 그 탄산에 톡 쏘는 거를 좋아하다 보면 사실은 이빨 다 상하고 당뇨의 위험도 증가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만족의 억치가 이제 무한히 상승하죠. 근데 꼭 뭐 정치뿐이 아니라 요새 뭐 이런 일들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쌍둥이 배구 선수 그 쌍둥이들 있잖아요. 그 쌍둥이 배구 선수들이 폭력 뭐 학교 폭력 뭐 요거 이제 제보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리그에서 국내 리그에서는 뛰지 못하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를 타진했더라고요. 그리스를 타진했는데 우리 배구협회 측에서 뭐 불가하다 뭐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뭐 못 가게 됐다 뭐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 학교 폭력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런 사람이 스타가 돼서도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국민들이 혹은 팬들이 심판할 수 있는 영역이죠. 외면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비판하고 그럴 권리가 있고. 근데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배구 협회에서 이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을 징계하는 것과
해외 리그에 나가서 못 뛰게 하는 건 전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약간 되게 감정적으로 네.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쌍둥이 배구 선수를 앞으로 네. 우리 국내 리그에서 보고 싶지 않고 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우리나라 여자 배구 되게 잘했잖아요. 맞아요. 멋있었죠, 그랬더니 되게. 또 뭐 사람들이 메달을 못 땄기 때문에 그 쌍둥이에 있었으면 조금 더 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는 뭐 그거에 동의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걸 원하지도 않는 그렇죠. 팬의 한 사람이지만 네. 그러나 만약 이번에 그리스로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좌절됐던 경험들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이게 기본적인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감정법, 때법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는 생각은 저도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20년의 시간을 가로질러서 이 옛날 영화를 다시 보니까 물론 투박하고 거칠고 저 되게 아까 그 세면대 소변 보는 장면도 얘기했지만 깜짝 놀랐죠. 그 뭐 인천의 그 뒷골목에 그 뭐 나이트클럽 홍보하는 그 풍선에 이렇게 보면은 막 연계 막 이런 단어들이 써 있어요. 어우동 크롭. 네. 크롭. 그런 거 보면서 그다음에 이 영화가 또 여성을 다루는 방식은 아마 지금 기준이면은 문제가 될 겁니다. 이 영화 개봉 못 하죠. 네. 정말 그 말하는 방식이나 뭐 폭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너무 투박하고 거칠고 되게 쌍스럽죠. 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맞아요. 있지만 그래도 이 영화의 속살을 잘 견디고 이 속살까지 도달을 하면 사실은 나름대로 되게 생각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조금 전달드리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지금 역전되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문화 상품들은 되게 달달하고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시대는 좀 더 너무 하드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노골적이고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주제넘는 제가 또 의견을 한번 내봤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